맨유가 아스날 원정에서 극장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대1 무승부로 거두는 것도 다행이었던 상황에서 추가 시간에 2실점이나 내주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맨유는 4라운드 매치가 다 끝난 상황에서 리그 11위에 머물렀습니다. 첼시, 뉴캐슬과 좋지 못한 출발을 함께 하고 있어요. 실점이 너무나 많죠. 4경기에서 5득점을 하고 7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득점, 실점 두 개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발 라인업에는 주목했던 호일루는 교체로 시작을 했고요. 부상 선수를 제외하고는 꺼내들 수 있는 자원은 다 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암라바시나 레길로는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팀 훈련도 조금 한 다음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오늘 경기의 실패 포인트는 극장 결승골도 내준 것도 그것도 잘못인데 첫 번째 실점, 선제골을 넣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실점을 내준 거, 이 부분이 오늘 컨셉이 망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골 장면을 보면서 말해보면 일단 오늘 컨셉이 뭐였죠? 맨유는 후방에서 공을 소유하면서 아스날이 올라오게 만들고 그때 뒷공간을 한 방에 들어가는 전술, 혹은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고 바로 뒷공간을 찔러주는 역습, 그 중심에는 레시포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시포드가 그 역할을 전반전에 아주 제대로 수행을 해줬습니다. 에릭센은 찔러주는 패스도 좋았지만 어쨌든 레시포드는 앞에 수비수 2명을 달고 들어가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개인 플레이가 빛을 발했죠. 즉 테나가 주문한 거를 수행을 해줬습니다, 선수들이. 그럼 이제 아스날은 득점이 필요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맨유 진영으로 더 올라올 테고 더 점유할 테고 뒷공간을 더 내주겠죠. 그러면은 맨유의 컨셉은 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1분 만에 실점을 내줬어요.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실점을 한 거예요. 4명이 마르티넬리 주위에 있었지만 아무도 패스를 막아내지 못했고 박스 라인에 서 있는 외대고르를 아무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플랜의 첫걸음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나서 1분 만에 그냥 상을 엎어버리는 수비를 맨유가 했습니다. 아스날의 홈구장 분위기가 쌓여졌죠. 레시포드의 멋진 선제골이 나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나요? 1분 만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환상적인 팀 플레이 아니에요. 맨유가 영리하지 못했어요. 공 따라서 우르르 막 수비를 하러 가서 그 공을 못 뺏었어 결국. 그런데 어떤 선수가 비어있는지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공간도 못 막아주고 오픈 찬스를 내주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픈 찬스를 내준 선수가 외대고르예요. 외대고르한테 이런 찬스를 그냥 내준다고? 다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카운터 역습을 맞아서 수비 숫자가 부족해서 오픈 찬스를 내준 게 아니고 그냥 내줬습니다. 아스날은 잘못된 상황을 1분 만에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팀이기도 하죠. 그리고 후반전은 맨유가 골망을 흔든 건 있지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었고, 그리고 더 불운했던 거는 맨유는 또 센터백이 2명이나 교체가 됩니다. 린델로프, 리산드로 구단에서 발표를 해야겠지만 바란과 쇼가 이미 포백에서 부상으로 나가리 된 상황에서 리산드로와 린델로프도 오늘 교체가 됐어요. 이게 단순 타박인지 아니면 심한 근육 문제인지 이건 추후에 봐야겠죠. 하지만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경기장 내에서 펼쳐졌습니다. 결승골을 내주는 실점 장면을 보면 확실히 에반스와 맥가이어가 눈에 거슬리죠. 라이스가 일단 슛을 할 수 있는 편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오늘 실점 똑같아요. 외대고르도 공간을 내주니까 슈팅을 편하게 하고 라이스도 슈팅을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슛이 굴절이 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다시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실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맨유가 총공격을 하면서 올라갔지만 제주스에게 추가 실점까지 내줬습니다. 아스날 입장은 환상적인 극장 드라마를 만든 반면 맨유 입장은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승점 1점마저도 마지막에 뺏기고 선수들은 부상의심으로 교체가 되고 앞으로의 미래도 우려가 되는 결과만 주어졌어요. 그래도 오늘 맨유에서 고군분투했던 선수들 3명 정도를 스탯을 볼 텐데요. 단연 선제골을 넣은 레시포드 선수, 선제골 정말 대단한 플레이였습니다. 후반전에도 라인을 타면서 놀라운 개인기로 수비를 제쳤죠. 수비를 제치면서 찬스를 만들었고 공격수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스타트를 끊어줘야 했는데 역시나 레시포드가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에릭센인데요. 키패스 2회, 빅찬스 메이킹 1회, 도움 1개를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도 93%나 됩니다. 경합 부분, 그라운드 경합, 공중볼 경합 이런 부분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영향력 있는 플레이를 펼쳐준 건 사실이에요. 볼락도 5번,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6회 등 3선 지역을 누비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뷔한 호일룬 선수를 볼 텐데요. 이렇다 할 스탯은 없습니다. 다만 교체해서 들어와서 침투하는 스피드,
전방에서 싸워주려는 부분에서 센터백을 그래도 괴롭힐 줄 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맨유 공격진 중에 레시포드 빼고는 리그 베스트 후보에 들어갈 만한 무게감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일룬이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망이 보였던 그런 경기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MOM은 당연히 아스날 선수들이죠. 일단 맨체스터 이브닝은 맨유 선수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맨유 선수가 뽑혔는데 호일룬을 7점을 주면서 제일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솔직히 7점은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한 점수인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공식은 사카, 스카이스포츠는 라이스, BBC는 제주스를 줬습니다. 맨유의 다음 경기는 16일 브라이튼을 홈 올드 트래포드에서 상대합니다. A매치 휴식기가 지나고 나서의 경기이니까 선수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국대 선수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갔다 와서 더 체력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부상이었던 선수들은 잘 복귀하길 바라야겠고 맨유는 체크할 게 많은 상황입니다. 브라이튼 경기를 시작으로 챔스 조별리그도 앞으로 병행이 되는데 위넨, 갈라타사라이, 코펜하겐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씁쓸한 패배였지만 한편으로는 빅클럽들의 원정이 초반 2경기에 껴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뇌에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거 빅클럽 원정이 초반 2경기 있어서 안 좋게 풀린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주입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